무벡스 들여다봅니다. 시가총액 꽤 많이 올라왔어요. 1조 8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대 검색기에서 9월 초에 포착이 되고 꾸준하게 변동성 확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조 8천억까지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누적 수급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대무벡스 11월 말 기준에 8,900원부터 검색기 이제 포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온 그 흐름에서는 12,000원대 정도에서부터 검색기 포착이 됐죠. 거래가 이제 충분히 실린 기준. 기존에도 9월 2일에 포착이 되고 10월 15일 뭐 청산 설정 범위 13,290원 찍었을 때 기준, 그때도 검색기 포착이 되고 난 이후의 흐름이었는데, 1조를 넘긴 거는 주식수가 1억 1,1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뭐 9,000원 넘기는 그 시점, 그런 9,000원 전후가 1조 수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대무벡스 뭐 아시다시피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게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부분에 로봇 관련된 이슈, 테마 이런 것이 불거지면서 이제 메이저의 매집이 진행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수급이 이렇게 진행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슈와 함께 시장 관심 증가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개인은 아닙니다. 개인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쪽에 외국계, 국내 기관도 아니에요. 사실 외국계에서 이제 고빈도 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좀 만지는 그런 쪽에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겠죠. 시가총액 1조 8천억까지 올랐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매출이 4천억이고 내년 5천억 뿐이 안 돼요. 이렇다 하면 뭐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주가 조정 폭이 강하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밴드채 상단 부분 이제 뭐 돌파가 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9일자의 기준인데 이미 이제 20%대, 또 지금 꼬리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10%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PER, PBR이 이제 최상단, PER 94배, 그걸 뭐 뚫어버리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고, PBR 9배도 뭐 넘기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은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와 함께, 그 이슈와 함께 수급이 형성이 됐다. 그 수급은 누적 수급이 아니라, 누적 순매수, 또 외끌이든 쌍끌이든 그런 매수 기준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거래를 터트린 변동성 기준에서의 수급이 형성되어 있음으로써의 움직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2일 날 상한가 들어갈 때가 이제 5,000원 미만에 포착되고 단기적으로 13,000원대까지.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정점 10,000원대 찍고 행복. 그러고 나서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13,000원대 찍고 조정. 9,000원 이탈되는 조정.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되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0월 15일 같은 경우에 뭐 JP모건의 대규모 전략기술 투자 발표,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확장시켰다, 뭐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쪽에, 미국 쪽에, 미국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로봇 개발 및 상용화 계획, 이런 부분들도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9월 2일 날 4,965원 포착된 이후에, 그때 이제 포착 가격이 6.6%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5,500억, 5,600억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붙지는 않은 종목이고, 교육적으로 검색해 떴기 때문에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움직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상한가 6,000원, 5,000원 이하에 포착된 상한가 6,000원, 그리고 그 다음 뭐 3일날 7,000원 수준, 6,700원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5일날 또 떠요. 6,700원에 떠서 7,680원까지 15%대 또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뭐 10월달 기준이죠. 10월달 기준에
이 부분도 박스를 두 개를 다 쳐놓을게요. 또 나중에 또 헷갈리니까 지금 기준에서 박스를 그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4일, 15일 연속적으로 떴는데 오버슈팅 나오고 그게 이제 정점이 됐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15일 날 방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꼬리 달고 밀렸기 때문에 매도의 기준이 잡힌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재차 12월 달에 뜬 건데 그동안 이제 11월은 전체 시장이 좀 조정이어서 다들 어렵게 횡보 내진 가격 조정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9월 5일 기준에 포착되고 추가적으로 14%의 급등이 나왔는데 9월 2일자 상한가 들어갈 때 자료 화면이 없나요?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9월 2일자에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가고 3일날 또 뜨고 그런 흐름 속에서 올릭스라든가 현대 무벡스라든가 무벡스의 기준도 좀 잡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자료 가져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무벡스 9월 2일자 설정 범위에서의 어이구 뭐 올릭스부터 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검색에 떴습니다. 올릭스도 지금 그날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변동률을 가져가고 기록한 그런 종목이 되는데요. 현대 무벡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상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빼먹고 올려놨었네요. 우리가 이때 기준에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최상위에 20위 안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9월 5일자도 중요하지만 9월 2일 첫 번째 상한가의 기준 그 흐름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뭐 5,29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착이 되고, 그리고 진입 이후에 21%의 폭발적인 뭐 시세 9월 2일 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9월 그 3일 날 바로 뭐 연달아서 변동성이 이제 확장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9월 3일 기준에서도 현대 무벡스의 이슈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었어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9월 2일, 3일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슈 부분을 12년 09월 25년이죠. 25년 09월 02일 기준에서부터 노란봉투법 수에 관련해서 이제 로봇주 전반적인 기준의 흐름, 그런 기준이 잡힌 거고,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올려드립니다. 상한가 갔을 때 이슈 범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15일자 기준에서 한 번 더 내용이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크게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올릭스라든가 HJ중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의 설정 범위들이 검색에 포착되고 이제 슈팅의 흐름들이 이제 꽤 나왔었던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9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에 이제 좀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5일 날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좀 실려준 부분이고, 잠시만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현대 무벡스의 기준에 이런 식으로 이제 2일, 3일, 그리고 이게 4일자 기준인 것 같아요. 9월 4일 날 기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거래대금 부분이 3일날 무벡스가 이제 조금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 흐름과 함께 이런 거래대금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슈팅 진입 이후에 21%대 이런 슈팅, 여기서부터 뭐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온 거죠. 그리고 9월 5일, 그리고 10월 14일, 그리고 10월 15일. 이때 이제 거래대금 기준들을 12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올려놔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9월 뭐 5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최상위에 현대무백스가 아마도 나와 있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이제 1조가 안 됐던 시점이죠. 7천억, 8천억 뭐 이런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포착되고 나서 슈팅이 나왔고, 무백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5일날도 5천원, 6천원, 7천원 계속 터져 나오고, 변동성 나오고, 차익 실현 신호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월 14일, 15일 같은 경우에도 변동률이 이제 뭐 최상위에 놓여졌던 그런 종목이라서 거래대금 뭐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었겠죠. 이때 무백스가 5일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0위 안에 거래대금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고점 뭐 13,000원 수준까지 날아가는 그 기준이 일단 10월 14일, 15일 이제 이슈 추가적으로 불거지면서의 JP모건 쪽에 이슈 범위가 또 불거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의 뭐 흐름이었고, 이왕이면 여기서 10월 달 것도 같이 볼게요. 어차피 10월 달에 이런 변동과 함께 오버슈팅 나왔고, 저기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0월 14일 그리고 10월 15일자 거래대금이 지금 자료를 미리 안 넣어놓은 상태에서 찾아서 넣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거래대금이 터져서 있기 때문에 저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이제 터져져 있지 않다면 저런 흐름들이 나올래요? 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현대무백스 거래대금 10위 안에 15일날 이날이 이제 정점 찍고 27%까지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온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준의 흐름, 거래가 수반돼 있었다. 누적적인 수급이 없었더라도 일단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제 거래 대금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고요. 14일자도 한번 봐볼게요. 14일자도 현대무백스가 14일, 15일 이틀 연속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그 기준의 변동성의 확장이 형성돼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14일 것도 자료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14일, 9월 5일 잠시만요. 9월 5일 그리고 9월 14일, 10월 14일인데 10월 14일, 10월 어디 있죠? 10월 9월 2일자 잠시만요. 지금 뭐 제가 지금 클릭을 하는데 얘가 지금 띄워지질 않아서 일단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떴네요. 여기 있는 거를 현대무백스 이날도 변동성이 25%까지 확장이 됐죠. 25%까지 확장이 되고 진입 이후에 뭐 10%의 수익 범위가 형성돼 있고, 거래대금만 먼저 찾아서 올려놓고 뒷부분 이제 차트도 봐야 되니까 들여다보면은 일단 다른 종목에서의 뭐 거래대금 기준도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거래대금 상위, 로보티즈, 그리고 현대무백스 저쪽 20위안에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이때 딱 1조 넘은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가 더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8위, 그 다음 슈팅 나올 때 7위, 그 다음에 다시 14일의 기준에 17위, 그리고 오버슈팅 나오고 이제 꼬리가 안 달렸다면은 거래는 더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이때 9위. 뭐 이런 식으로 SPG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거래가 이제 유지되고 수반되고 슈팅이 나오는 거래가 형성되는 기준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 되죠. 15일자에 이런 거래대금. 그래서 9월 2일 진입 이후에 상한가 5,000원, 그 다음에 이제 포착된 기준이 6,000원대 14%, 진입 이후에 14%. 그러니까 탈퇴 재진입하고 이제 8.82%의 변동이니까요. 그리고 현대무백스 9,000원대 진입 이후에 10월 14일입니다. 이때 이제 10%니까 그 전에 이제 아름아름 검색해서 이제 좀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10월 15일 1,750원에 포착 23%. 이게 이제 고점이 13,290원이에요. 재진입 신호 나오고 그 이후에 이탈 신호 또 나왔겠죠. 그래서 27% 찍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단기 정점이 됐고, 모바일 버전으로 놓고 보면은 5,000원, 6,000원, 7,000원, 9,000원, 그리고 10,000원, 그리고 11,000원대 포착된 날 기준에 7.38에서 27.42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양봉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백스가 10월 15일 이후에 굉장히 오랜 이제 기간 동안에 쉬어가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뜹니다. 12월 16일. 그러니까 11월 말에 뭐 8,900원부터 뜨긴 한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요. 그러면 12월 16일의 기준. 그래서 뭐 똑같아요. 기준의 내용. 자동차 물류 시스템부터 해서, 그러니까 현대차 쪽의 영향도 좀 심리적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전체 양쪽 다 정책주로서 AI 그리고 그 로봇을 성장시키겠다. 그 기준, 그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12월 16일의 기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 뜬 거고요. 검색기 떠서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12월 17일에 이제 현대무백스의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 그러니까 16일에는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8일에도 이제 검색기는 뜨긴 합니다. 그래서 16일 종가는 이제 2.1% 상승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날 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6위 꼬리 달리고, 그리고 17일 날 거래대금이 9위입니다. 9위. 시가총액 뭐 이제 막 1조 3천억, 1조 4천억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 9위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9위 17일, 그 다음에 18일 날도 거래대금 실려요. 6천억 실리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9.8, 그리고 거래대금 5위까지 올라오는, 또 클로버도 4위에 놓여져 있고, 아쉬운 거는 이제 19일 날 하루 쉬고 22일 월요일인데, 보시는 것처럼 16일 날 거래가 터졌는데 2% 꼬리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거래가 역시 터졌는데 4%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률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점은 높은데 꼬리를 달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일 날도 9.8이면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는 또 거래대금 5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종가는 좀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19일 날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인데 22일의 기준인데 22일 지금 뭐 거래대금 최상위의 현대무백스 3위에 놓여져 있어요. 3위. 3위고 4위로 밀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마감 때까지 1조를 넘길 것 같아요. 8,700억의 거래대금 터져 있고 18%입니다. 장중 뭐 고점은 매우 윗자락에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26%인가요? 오늘 장중 고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간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6, 17, 18
11,000원, 12,000원, 13,000원에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19일 날 하루 쉬고 22일 날 16,97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11,000원, 12,000원, 13,000원에 포착되고 아쉬운 게 이제 24.78까지 올라갈 때에 개장 초에 우리는 VVIP 방에서는 현대 무벡스 뭐 시가총액 일정 충분히 넘겨 있는 상태의 기준이 있고 거래가 터지고 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어요.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있는 건 아닌데 1억 1,100만 주짜리에 이제 100만 주 단위까지 프로그램 수급이 확정이 됐었죠. 개장 초에 처음에 이제 2, 30만 주, 3, 40만 주 그러더니 이제 오버슈팅 날리면서 60만 주, 70만 주 이렇게 그런 이제 변동성이 있었고 그때 갈등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뭐 로봇, AI 또 뭐 반도체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이래저래 굉장히 많아요. 고영,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즘 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6.44까지 상승률이 확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아쉬운 거는 이제 로보티즈하고 고용이 특히 이제 고용은 고점 대비 좀 많이 미끄러졌고 20% 가까이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의 경우도 딱 고점 찍고 확 밀렸어요. 그런데 변동률 하락률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아쉬운 거죠. 그리고 49만 원 고점 찍고 이제 눌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47만 8천 원, 9천 원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클로봇은 사상체인데 신고가고. 그래서 전체 네 종목의 기준이 뭐 나쁘진 않지만 그나마도 뭐 클로봇 신고가의 기준에 매수세는 잘 냈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조금 제한적으로 문자성이 나갔던 기준이고 클로봇과 고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이쪽 변동이 아직 지금 이번 흐름 기준에서는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이제 현대 무벡스를 편입을 하느냐의 기준에 많은 갈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930원 그러니까 11,000원, 12,000원, 13,000원 그리고 14,000원 수준의 4거래일 지난주부터 4거래일이 검색해 뜬 거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19,000원대까지 슈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고점 찍고 이제 차익 실현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원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저점 찍고 뭐 돌리는 기준에 2% 찍고 돌리면 뭐 저점 찍고 2% 정도 돌리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분봉에서 좀 교육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검색기로 딱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남아있는 쪽의 검색기 기준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캡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SPG가 똑같이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현대 무벡스처럼 아주 좋은 매수의 신호가 형성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SPG가 강보합에서부터. 근데 안타깝게 그때도 전체 문자 사인 나가진 않았어요. 문자 사인 나가진 않고 검색기에 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에 떴었고 목록 보시면은 탈퇴 목록에 이제 좀 여러 종목이 있어요. 고점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 근데 거기에서 현대 무벡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차트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오히려 매우 긍정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나왔구나. 재편입의 기준은 내일도 들여다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장중 기준을 분봉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분봉 기준의 교육을 설정을 잡아야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매수, 강보합권에서부터 매수, 그게 이제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까지도 그리고 16,900원, 그러니까 17,000원까지 변동이 확장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뭐 6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 0.3%뿐이 안 됩니다만 뭐 여기는 이제 누적적인 수급 범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매수 사인을 내고 47만 5천 원에 낼게요. 거래는 이제
자체 거래는 터져 있는데 전체 거래에 연동돼서 확장돼서 슈팅이 나오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눌려질 때 이제 차분하게 어차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자.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 발송해 드리고 나서 나머지 현대 부백스에 대한 전략 부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반까지, 그러니까 불기둥 AI반까지 문자 사인 다 낼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전체적으로 매수를 내요. 그러니까 그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금 뭐 13시 34분이니까 시간은 아직 있어요. 아직 있는데 나머지 변동이 나오지 않는 쪽은 좀 짜증스러운 거죠. 근데 거래가 제한 쪽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기대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오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뭐 어느 쪽이든 클로봇이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뭐 또 현대 부백스든 그리고 당연히 뭐 고용이든 뭐 로보티즈든 이런 쪽이 어느 쪽에든 이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면 전체적인 로봇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형성이 될 겁니다. 현대 무백스도 보시면은 이제는 1조를 넘겼기 때문에 가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죠? 벌써 1조 8천억까지 올라온 거니까. 무백스의 첫 번째 이제 상한가 이후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그 상한가 이후에 슈팅, 그리고 누적적인 수익 범위, 그리고 10월 14일 날 옆으로 이제 횡보 기준 잡히다가 거래 터트리면서의 기준. 그러니까 거래량의 기준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설정 범위 말씀드린 거고, 상승 장악형 캔들 기준에서의 흐름, 그 기준도 매우 중요한 거고, 요게 이제 주봉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이제 다시 지금 잘라 드릴게요. 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 누르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 100만 원을 향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올려드린 거고요. 로보티스, 클로봇 전략 전부 다 올려드렸고, 로보티즈에 대해서도 뭐 윗방향의 흐름들, SPG 전략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기준의 설정 범위를 뭐 매우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석해서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면 왼쪽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좀 함께 움직임 가져가고 싶다, 나도 함께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차트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 무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 기존에 이제 9월 달 거부터 보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봉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수급 범위가 없어요, 사실. 뭐 매수가 뭐 들어와서 슈팅이 나온 게 아닙니다. 매집이 된 종목은 아니고 그때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변동성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준에 이제 뭐 차트 기준에서는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이제 갭에 대한 기준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가 설정 범위가 있는데 다시금 새로운 갭이 나와야죠. 다시금 꼬리 달렸다가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다시금 이제 새로운 그 갭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앞부분에서 이제 끊어낼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보시면 이제 상승장악 확인형 일부의 거래를 수반하고, 이번 기준에서는 오늘 기준에 이제 앞전 고점들을 다 넘기는 흐름이 이게 이 장악 확인형의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1월
일봉 차트에 11월 28일 이 요날이죠. 요날부터로 기준을 잡게 여기서부터로. 그래서 차트 부분도 이렇게 보시고 소나 모멘텀 차트까지 보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현대무백스 이렇게 그리고 주봉의 기준 이제 미리 아까 기존에 10월 16일부터 이제 잘라서 보여드려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20일 기준에 이제 일봉 그다음에 주봉 기준도 수급이 없기 때문에 9월 달부터의 기준으로 놓고 볼까요? 상승, 잉태, 확인형, 갭 그리고 나서의 추세 추이 뭐 어렵잖아요.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설정 범위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의 흐름도 기존의 이제 차트 설정 범위처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를 초대량으로 터뜨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하루 쉰다 할지라도 거래량은 또 거래 대금은 전주의 거래량 거래 대금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걸로. 거기에 이제 양봉으로만 잘 형성이 유지가 되면 그럼 그 다음 또 추세 강화 부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부분은 이제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이런 것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용의 기준이고, 예를 든다면 이제 거래량의 기준이 비슷해 보이지만, 저 바닥일 때의 저가격일 때 5,000원 이하에서의 1,000만 주면은 500억이잖아요. 지금 1,000만 주면은 1,600억입니다. 3배수.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래량이라도 거래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거래대금이다. 응?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의 기준을 좀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목표치의 설정 범위인데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현재 기준에 이제 내일 뭐 갭 상승이 좀 나와주면 좋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갭이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상. 전일 종가 대비,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 나왔다 그러지 그것을 뭐 속된 표현으로 갭 하락 나왔다 그러진 않잖아요. 결론은 그 음봉 떨어진 그 기준 대비 시초가 대비 강한 이제 강보합권의 이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 그 갭이 월등히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일본 기준에서 종가 기준 13,600원 기준 그 기준이 딱 부딪히면서 이제 또 갭에 대한 힘이 이제 조금 훼손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래 갭을 기준을 잡고 이제 퍼센테이를 놓고 잡더라도 충분히 뭐 목표치 설정 범위는 나오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기준의 목표치 설정 범위는 이제 뭐 2만 원 선 1차적으로 2만 원 선 그리고 2만 5천 원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 대금이 일단 터져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기준과 2만 5천 원 기준을 설정을 잡더라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 터뜨리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검색에 이렇게 떴을 때 그 기준에서 이제 잡아서 끌어주는 흐름들을 가지고 가면 뭐 충분히 무난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일단 어쨌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쪽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기준에서는 꼬리가 좀 날려서 아쉽지만 클로봇과 고영이 전거래를 대비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움직임이 있었고 로보티스가 좀 제한적인데 좀 아쉽지만은 계속해서 순환적인 흐름에서 이제 오버씩 나올 수 있는 위치 자리가 됐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무백스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계 뜨고 이런 식으로 지금 탈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계는 없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계 뜨고 탈퇴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면처럼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7%의 수익이 아니라 저 바닥에서부터 편입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상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탈퇴 신호가 나왔지만 이제 바로 뭐 재편입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잘 활용해서 대처하시면 뭐 이렇게 충분히 뭐 수익 잡아가시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오늘의 기준이죠. 진입 신호 나오고 슈팅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영상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누적적으로 지금 뭐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 범위가 이제 누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00원, 6,000원, 7,000원, 9,000원, 만원, 11,000원 그리고 12,000원, 13,000원, 14,000원 그리고 17,000원 수준까지 슈팅.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해서 놓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 없겠다.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영상 올려드립니다. 목표 주가 2만원, 25,000원 설정을 잡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